드디어 오늘입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꼭 6개월. 오늘 국민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윤석열 3년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후퇴하게 만들 수 있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반면 교사지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3년입니다. 잿더미에서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 막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 순간에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국격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후퇴시켰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부족할 판에 위대한 우리 국민이 결국 저 미치광이 반란수계를 끌어내렸지만 그것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새로 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 지도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자명한 일입니다. 새봄나라 탑승입니다. 이제 체크인을 끝내고 보딩해야 할 시간입니다. 생방송 배국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특별히 준비한 꽃 삼겹살 대선 승리 기원 꽃 삼겹살 소개해드립니다. 어제 참 많이들 사랑해 주셨는데 꽃 삼겹살은 왜 꽃 삼겹살인지 아시죠? 삼겹살을 급냉을 시킨 다음에 썰면 이렇게 꽃 모양처럼 생기니까 꽃 삼겹살이라고 합니다. 원래요 지금 오늘 또 모레 앞뒤로 휴일이 있어서 신선식품이 잘 배송이 안 되는데 정어리몰에서는 여러분들하고 하루라도 빨리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생산공장 물류센터 택배사하고 논의를 해서요 오늘과 모레 다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리기로 최종 합의가 됐답니다. 마음 편하게 주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꽃 삼겹살로 기쁜 마음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맞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영심님, 오늘 기쁜 날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가 나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날입니다. 너무 기대되고 벅차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최송화님, 매일 맞는 아침인데 오늘은 너무도 색다릅니다. 오늘 하루 벅차고 그 무엇을 상상하든 최고일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함께 했으니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변함없이님, 정어리언 가족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 그동안 마음고생까지 겹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홀가분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치료 잘 받으시고 모두들 빨리 완쾌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GHDJ 어려워 항상. 예. 오늘 아침 5시 40분에 투표소로 출발. 도착한 지 벌써 줄 서 있더라고요. 21분간 줄 서고 기다리는데 가슴이 쿵덕쿵덕했습니다. 소중한 한 표 조심스럽게 꼭 찍고 왔답니다. 여러분도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예, 오늘 투표하셨군요. 사전 투표 못하신 분들 오늘 다 투표하셔야지요. 그리고 또 택용정님, 이재명 후보님 득표율 54% 이상 해야 합니다. 이유는 잘 아시지요? 지난번에 미국 LA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54% 넘어가면 정어리 TV에 1억을 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예, 제가 부담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54% 넘으면 제가 거기에 1억을 쏘고 싶습니다만 예. 부산이대인님, 부산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표는 나올 겁니다. 지난 총선 44%였습니다. 그러셨네요. 예, 여러분 댓글 오늘 많이 올려주십시오.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니까 제가 댓글 올려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디어루시 좋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전예현 민주당 선대위 정책부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남국 전 의원님이자 선대위 정무부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산에서 왔습니다. 김남국입니다. 예. 오늘 제가 오프닝에 여러분 이제
탑승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을 그렇게 아침에 올렸어요. 제가 Attention please. 새봄나라로 가시는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기장 같나요? 수속을 마치신 정어리 형께서는 11시까지 탑승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어리 603편 이 비행기는 반칙과 특권이 없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새봄나라로 갑니다. 지금 기상은 매우 좋습니다. 다시 한번 좌석 벨트를 확인해 주시고 마음껏 설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김은숙님, 배공갱크님 설레요. 희망의 나라로 함께 갑시다. 자장나무님, 앵커님 오늘은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어리 603편 간편수속으로 탑승권 발매해 주시죠. 줄이 엄청 길어요. 예, 이렇게 답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행하면은 또 김진애 의원님 아닙니까? 여행 전문가시고 여행의 시간 참 제가 그 책 잘 읽었는데 김진애 의원님 언제 여행 떠날 때 제일 설레세요? 그 체크인 하실 때 아니면 보딩 했을 때 어떨 때? 계획 세울 때. 계획 세울 때. 맞아요. 어디 갈지 막 그럴 때 그때가 제일 좋죠. 막 설레고. 예. 막 그럴 때가 제일 좋죠. 그렇게 많이 다니셨어도 또 계획 세우면 또 설레고. 네, 막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사실 지난 오늘 6개월 동안 예. 여행은커녕 영화도 한 편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든데 예. 마음이 떨리고 많이 그러는데 참 마음이 더 떨려요. 왜냐하면 더 무게를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럼요. 오늘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8시까지 오늘 투표지요. 사전 투표는 6시부터 6시지만 본 투표는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런데 8시 땡 하고 출구조사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그때 이미 결정이 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 지금까지 대선 출구조사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총선은 조금 오차가 있는데 대선은 거의 100% 맞습니다. 소수점 이하까지 맞아요. 그럼 8시 땡 해서 나오면 새로운 대통령 탄생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통령 탄생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저희가 개표 특집 방송 7시 40분부터 7시 반부터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다가 7시 40분 내일 오후가 아니고 오늘 오후인데 예 7시 40분에 어제 준비한 거라서 네. 예 개표 방송 할 테니까요. 여러분 다 들어오셔서 새로운 대통령 탄생 우리 정어리가 함께 기뻐하도록 합시다. 어매님께서 어제 아마 결석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그거 하냐고. 하지요. 이은주 반장님. 드디어 D-Day네요. 얼마나 간절히 염원하던 날이었던지요. 지금껏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정어리원들이 역사적인 날 한자리에 모이는 것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축제장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전 본방과 저녁 특별 방송까지 두구두구두구 설렘 안고 대기하겠습니다. 예,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합시다. 김남국 의원님. 네. 어제 잠 잘 잤어요?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은 뭐 바쁘게 마지막까지 선거운동 하느라 바로 잠들었는데 피곤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 3시 반에 깨가지고 잠을 못 이뤘습니다. 예. 크게 이변은 없을 거라고 믿으면서도 마지막에 되니까 약간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일어나니까 본투표 투표율 전국 상황 현황 지도를 보니 약간 대구 경북이 조금 역시나 예상대로 약간 결집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요. TK를 비롯해서 PK도 내란 세력 심판에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표율 높지만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시 현재 대선 투표율이 18.3%인데요. 이제 사전 투표가 또 많이 했었던 지역은 좀 낮고 사전 투표가 적었던 대구 경북 지역 투표율이 지금 1등으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전혜원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처럼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국민 통합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던 때가 싶나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운동화 빨간색, 파란색 섞여 있는 운동화는 품절이 되었다 이런 뉴스도 봤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지역을 뛰어넘어 진영을 뛰어넘어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통합시킬 새로운 일꾼 하나 뽑아보자 그런 마음이 모아지신 것 같습니다. 정말 민생 경제 너무 어렵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무슨 색깔이냐가 중요하고 누구 정당 출신이냐가 뭐가 중요하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절절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도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투표 꼭 참여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계신 분들도 꼭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구리님, 아이디가 개구리인데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앵커님,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아침 일찍 투표 완료했어요. 일하는 중입니다. 타시는 손님마다 투표하셨나 여쭤보고 안 하신 분들에게는 일찍 투표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개구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이라도 이거 바르시고 운전하시면 훨씬 얼굴에 좋습니다. 오늘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인증샷 좋습니다. 그렇지만 투표소 안에서부터는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기표소 안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설사 인증샷 하더라도 안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 밖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증샷 이렇게 손 같은 데 이렇게 찍는 것 좋은데 오늘 빛 하나님 찍고 나서 인증샷 보내주셨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생방 시작 전에 보냅니다. 패왕 윤석열 흉내 좀 내봤습니다 하면서 빛 하나님께서 왕자 해가지고 이렇게 인증샷을 하셨는데 예, 저기 김진애 의원님 네. 그 기표하는 이게 점 복자 같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가운데 딱 하고 옆으로 사선으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알았었는데 궁금하죠? 모르겠네. 네. 예, 저게 원래는 사람 인자로였어요. 네. 제일 처음에는. 근데 이게 사람 인자로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마치 이름에 시옷자가 들어가는 후보는 되는 것처럼. 좀 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점 복자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만약에 겹치더라도 이게 무효표가 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관위가 몇 년 전인가는 모르겠는데 사람 인자로 하다가 네. 이 점 복자로 바꿨어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예, 사람 인자 있어요. 사람인자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투표하시고 주의할 점. 투표만 딱 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뭐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무효표 돼요. 뭐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이재명 사랑해요. 뭐 이재명 꼭 되세요.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꼭 그런 표 있어요. 안 되죠. 네. 이번에는 또 왜 약간 투표용지가 칸이 좀 좁은 것 같더라고요. 유난히 그런 유난히 느낌이 들어요. 막 손이 좁아가지고 떨리고. 이거 가운데 찍느라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떨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아버지도 저는 이런 생각을 떨렸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도장이 커? 아니 이랬었는데. 그 이번에는 후보도 별로 많지 않아서 칸을 좀 넉넉하게 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더만 네. 그 칸이 좀 좁고 고맙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되면서 찍는데 그래도요 웬만하면 다 유효표 처리됩니다. 혹시 이렇게 반만 찍힌 거가 이거 괜찮을까 해도 되고요. 그쪽으로 찍었는데 잘 못 찍힌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누르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칸 안에만 찍으면. 그러니까 어떤 후보한테 찍었는지가 정확하면 되고 이렇게 접혀가지고 혹시 번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인주가 옛날 인주하고 달라서 잘 번지지 않아요. 그런데 잉크, 예. 특수 잉크니까. 예. 근데 약간 접혀서 좀 희미하게 됐어도 그게 정확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걱정돼가지고 반으로 꽉 접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접을 때도 호호 보러가지고 이렇게 보러 살짝 이렇게 살포시 넣고. 내 한 표가 잘못될까봐 네. 걱정돼서 그러는 분들이 많지요. 자, 오늘 밤 8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 맞는 순간인데 새로운 대통령이 뭐뭐 할 건가 하것은 좀 후반부에 얘기를 해보고 오늘 이제 새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마지막 유세 어디에서 했습니까? 바로 빛의 혁명이 일어났던 그 국회 앞에서
지난해 12월 3일 저 미치광이 반란 속에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켰을 때 그 앞에 모여가지고 계엄철폐 외쳤던 우리 국민들이 모였던 자리, 그리고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이 빛의 봉을 들고 모였던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화면이 바로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유명한 사진작가 이호 작가가 찍으신 건데 허락을 못 구하고 좀 뒤에 깔았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겠죠. 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좋은 일에 사용하면 아마 이호 작가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태극기가 어제는 유난히 참 와닿았어요. 김진애 의원님 아까 그런 표현 하셨는데 정말 제가 공감했는데 태극기를 마치 되찾은 것 같다고. 광복의 날입니다. 아, 네. 전혜원 원장님 혹시 어제 저기 참석하셨나요? 네, 저희가 갔었고요. 빛의 혁명이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거든요.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말씀 중에 굉장히 주목하는 단어가 대한민국도 있지만 대한국민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큰절하는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란을 막아내고 이제까지 오게 한 것은 이재명이라는 후보도 물론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모인 국민들, 그 자리에 모이지 못했더라도 이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해 주신 분들이었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가슴이 찡했었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도 눈에 띄었었고,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이제 계속 화장실을 가고 싶다 해서 경기도까지 택시 타고 갔다. 그런데도 왔다. 이 말 듣고서 와,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예. 어제 그 마지막 유세도 너무 좋았지만 어맨님께서요, 어젯밤 여의도 피날레는 애국가 재창과 이재명 후보님 큰절이었습니다. 저들이 시시때때하는 큰절과는 분명 차별이 있지요. 그러셨고요.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이요, 마지막 연설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어제 대구에서 여의도까지 갔습니다. 와. 야. 들르시지 그랬어요. 우리 사무실 여의도인데. 눈물 흘리면서 애국가 부르기는 처음이었네요. 그러셨는데 어제 마지막에 애국가 재창을 하는데 4절까지 다 불렀거든요. 네. 그런데 맨 마지막에 4절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부릅시다. 그래가지고 애국가 4절을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른다고 김남국 의원님 그러셨죠? 네, 후보님도 울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그 장면에서 모든 분들이 그걸 보면서 함께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 정말 진정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공직자인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 화면에 보이는 그 현장의 파란 물결, 그 풍선을 아마 누가 준비를, 그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란 풍선 물결이 이렇게 빛과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응원봉과 함께 어울려진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오늘 8시에 그 투표가 끝나면 바로 이제 출구조사가 결과가 뜨고, 출구조사 이후에 지난 2017년도 대선 때를 보면 10시 조금 지나가니까 유력 뜨고 바로 10시 반 되니까 방송사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확정이라고 하는 거를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11시 정도 자정 무렵 전에는 저희가 결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확정이 되면 후보님이 어디로 또 가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하는데 또 여의도로 가시지 않을까요? 네, 상징적인 어떤 공간이 여의도라서 또 여의도에 가서 또 함께 우리 국민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도 함께 여의도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다 투표에 참여하고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매우 특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맨날 옛날에 좀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굳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뭐 아슬아슬할 거야, 또 영남에서 또 집결할 거야, 그래가지고 뭐 또 비슷할 거야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놀라운 득표율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게 그냥 희망이고 기대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저는 투표 결과를 지금까지 살면서 개표 방송을 참 많이 해봤는데요. 그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절묘할까? 그래서 민심을 천심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끝났어 이미 막 그런 때도 다 까놓고 보면 놀라운 투표 결과고요. 또 막 견제가 필요할 때는 견제도 같이 이렇게 해주고 우리 국민들이 뭐 황금 분할이니 뭐니 뭐 이런 표현들 쓰지만 지금까지 보면 너무나 놀라운 그런 민심을 바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리 예측과는 전혀 다른 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어제 이재명 후보 유세 우리가 좀 들어볼 텐데요. 빛의 혁명을 이제 완수하자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오로지 상식적인 세상을 꿈꿔왔고 평범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는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그런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위기들 공격을 이겨내며 여러분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칼로, 펜으로, 법으로 죽이려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작년 1월 2일 1mm 차이로 죽음을 면하고 다시 살아났을 때 나머지 삶은 덤이다. 나를 살려주신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나머지 삶은 살아가겠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면 이재명이 꿈꾸었던 강자의 폭력을 제지하고 약자를 보듬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들어 모두에게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후보와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사전 5기 끝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참 많은 고초를 겪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유사일에 가장 어려운 때를 맞았습니다. 바로 IMF 위기죠. 그것은 경제 주권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 주권이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거는 한일 합방만큼이나 어려운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된 거지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늘이 이때 김대중을 쓰려고 그렇게 다듬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비록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실패하고 윤석열이 되면서 나라가 3년간 엄청나게 후퇴를 했지만 지금 또다시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재명 후보, 김진애 의원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이때 쓰려고 저는 덤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잖아요. 이제 나를 버리고 국민한테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 3년 전에도 그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때의 농도와 지금의 농도가 같겠습니까? 그건 확실한 게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물론 그때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로 보면은요.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때였어요. 민주당에 솔직히 당시에 민주당이 이렇게 백업을 잘 해주지도 못했을 테고 상당히 어려웠을 때일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파가 나눠져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지난 3년 동안에 저는
저는 솔직히 13년 전에 이재명 당시에 성남시장을 딱 눈에 보고 찍고 그때 제가 세미나에 모셔가지고 얘기 들으면서 그때 이제 딱 찍었거든. 남들은 몰라도 저는 혼자서 찍었어요. 알아보셨군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쭉 성장하는 과정을 봐왔는데 어느 때보다도 빨리 성장하고 깊이 성장한 게 지난 3년 동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바깥에서는 그 공격하느라고 뭐 1급 체제가 어떻고 운운하고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런 정도로 민주당이 이렇게 강했던 적이 없어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잘했을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하고 공감을 잘했을 때가 없어서 이런 정도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비상계엄도 막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솔직히 지금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거를 이겨올 수 있었던 게 지난 3년 동안에 이렇게 빌드업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쌓이고 또 정치 세력들의 신뢰가 쌓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최적의 시간을 통해서 벼려서 지금 쓰시려고 이렇게 아껴두신 겁니다. 예. 네. 김남국 의원님 네. 어제 마지막 국회 앞에 유세를 하기 전에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성남에서 네. 그 했던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성남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남에서 시장하면서 성과를 낼 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성남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잠을 못 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들을 쭉 찾아봤는데 청년 이재명이 뜨더라고요. 33살, 35살에 성남시장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그 모습인데요.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성남에서 부딪히면서 기득권과 싸우면서 시민사회 단체 활동만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제도권에 들어가서 바꾸겠다라는 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명의 그냥 일반 30대 청년의 변호사가 당내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덜컥 바로 100만 도시 정도 되는 성남시장 도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무모한 도전을 시작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인데 그것을 이뤄내고 또 그 첫 어려운 그 성남시장을 또 도전해서 연임했을 때에는 분당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4년 동안에 성남시장 하면서 좋은 정책들로 성남 시민에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분당에서조차 50% 이상 높은 득표를 받아가지고 연임에 성공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봐오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제는 경기도민, 성남 시민이 받았던 그런 체감하는 정치, 좋은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돌려받았는데 국민들이 좀 좋은 정책으로 체감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그런 이유도 이야기를 했고요. 전혜원 원장님, 이것 때문이라도 나는 이재명이다라는 거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겁니까? 이재명은 스스로 도구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지도자,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항상 국민들이 주인이고 나는 국민들이 선택한 도구다. 저는 사실 깜짝 놀라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남시장 하면서 또 경기도지사 하면서 당대표를 하면서 그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역경을 겪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고 항상 당신 혼자가 아니다. 당신 뒤에는 수많은 우리가 서 있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이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머슴처럼 일하겠다는 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라고 주변에 말하는 이유가요. 스스로를 나는 도구다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위 당대표까지 갔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 대선 후보 중에 누가 과연 진심으로 국민에게 비를 맞으며 큰절할 수 있을까? 그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심을 담고 있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펼쳐나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내란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이제 또 파탄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제 유세에서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주 힘차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을 다시 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주가 조작 절대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것들이 떠올랐죠.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대기업 대주주들의 횡포가 가능한 잘못된 제도, 그리고 산업 경제 기업 정책의 부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말하면 지키는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앞으로 주가 조작을 하면 패가 망신할 것이고,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몇 배를 토해내야 할 거고, 주가 조작으로 수천 수만 명의 피해를 입히면 그는 그들이 괴로워하는 시간 수십 배만큼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만 명확하게 하면 어느 누가 감히 이재명 대통령 지휘하는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에 나서겠습니까? 한마디로 가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예, 든든합니다. 저게 바로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찰이 한 통속이 탁 돼가지고 활개치고 있는데, 지금 막 들어온 속보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같이 투표를 한 모양인데요. 김남국 의원님, 재소자는 투표할 수 있습니까? 이제 재소는 아예 이제 기결수가 되면 제한이 되고요. 제한되죠. 지금은 이제 미결수기 때문에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아니 따라서 지금은 이제 교도소에 없으니까 예, 할 할 수가 수는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발 달려 갖고 돌아다니니까. 근데 기결수가 되면은 투표권이 제한이 되죠. 됩니다. 네. 진작에 지금 투표 못할 년놈들이 말이죠.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예, 저렇게 사실 4일 전에도 윤석열이 그 대독하는 형식으로 해서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가지고 집회 시위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라고 하면서 지지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은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본인 지지층에는 호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중도층을 완전히 달아나게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저 실실 웃는 모습이 더 기분 나빠요. 아, 너무 기분 나빠, 정말. 아니, 왜냐면 어저께 이것뿐만이 아니라, 윤석열도 그 윤두 교지 같은 거를 정광훈 집회에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는 대구시장에만 간 게 아니라 또 부산에까지 어저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또 이명박, 또 청계천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빛을 비추면 왜 마지막에 우르르 뭐 나오잖아요. 우르르 나와가지고 지금 마지막까지 뭐 하나 해보겠다고 해서 그 우르르 나오는 게, 너무 끔찍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니,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긴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얼굴을 비춰가지고 자기네들의 살 길을 조금이라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 초라해 보여서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정말 학시다. 저거. 근데 잘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진짜 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얼굴 다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정말 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이랬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 자체가 저는 도대체 이 캠프가 전략이 있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우리의 기득권만 유지하면 되고 국민들은 속상하거나 말거나 민생은 무너지거나 말거나
대한민국의 위신은 떨어지거나 말거나 내 할 바가 아니다라는 행보를 보여서 참 기분이 씁쓸했었는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캠프 측에서 이거를 전략으로 삼았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일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김문수하고는 것인가. 전혀 관계없는 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명박이 어저께 딱 나오니까 리박스쿨 내 이름 아니야. 이게 그 얘기하려고 딱 나온 것 같고 저는- 제가 얘기하는 예. 거 끝나고 그다음에 저기 박근혜 나온 거는 저는 내년에 내 측근 유영아 대구는 내 거야 이 얘기하러 딱 나온 것 같고 공천권 내가 잡고 있다? 여기는 내가 영주야 대구는 그 얘기하려고 지금 딱 나온 것 같고 윤석열은 그야말로 저는 오늘 또 김건희하고 같이 나온 거 보니까 나 아직 버림받지 않았어. 이거 얘기하려고 나온 것 같아서 아우 정말 아우, 저거 보고요. 민들레님이 이런 글 주셨어요. 웃냐? 니들은 오늘까지만이다. 이게 선거 캠프 전략 없이 나온 게 아니라고 좀 보입니다. 이게 일제히 주말에 한꺼번에 쏟아지듯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메시지가 다 나왔거든요. 특히나 김문수 후보가 바로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뵙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갑자기 전직 대통령들이 이게 다 이게 쏟아져 나온 것은 극우 지지층들 결집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미 이번 선거는 패배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최대한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득표를 해야지 남은 이 극우 중심의 이 국민의힘 내부의 극우 친윤 중심의 세력들 뭐 쌍권이라 그러죠. 이런 어떤 친윤 중심의 당권파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하에 대선 뭐 중도층 달아나건 간에 말건 간에 박근혜건 윤석열이건 쏟아져 나와서 김문수 중심으로 뭉치자. 그래야지 다음에 우리가 한동훈하고 싸워도 조금 미래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선거 대선 전략이 아니라 그냥 당권 전략을 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예. 이소연님, 신랑 두 손 꼭 잡고 투표하고 왔습니다. 요즘 신랑과 뜻이 같아서 같은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나라에서 살 수 있다. 로즈마리님, 해년마다 사전투표를 했는데 갑자기 금요일부터 아파서 종합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아이고. 2시간 만에 외출해달라고 사정 했는데 답을 안 주네요. 외출 안 시켜주면 죽든 말든 퇴원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아이고. 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꽃잎쌤님, 군 복무 중에 계엄을 겪은 얼마 전 전역한 아들과 투표 완료했습니다. 모두 투표하세요. 다 용서해도 계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여의도에서 불렀던 애국가 4절까지 크게 불렀습니다. 내일은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다시 불러보고 싶습니다. 봄봄봄님, 파란 모자 씌우고 2살짜리 아이 손잡고 투표하고 나온 딸 사위 사진 보내면서 엄마 투표했냐고 문자 온 사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훗날 우리 손자가 엄마 아빠가 뽑아준 이재명 대통령 덕택에 더 좋은 세상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봄봄봄님, 수시아님,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쉬게 돼서 투표했네요. 예, 오늘 택배도 하루 쉬죠. 정말 항상 제 방 보다가 라이브 첫 시청합니다. 백운경가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시아님, 디오르시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택배하고 돌아다니시면 햇빛 많이 쏘이시잖아요. KNA님, 더 크게 쓰려고 살리신 거죠. 민심은 천심이고 운명적인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인 것입니다. 이근주님, 내 나이 60. 오늘 선거와 더불어 첫 출근합니다. 이야, 60에 첫 출근. 재취업하신 모양이군요. 근데 왜 오늘 쉬는 날인데 거기는 일하시는 곳인가 보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날 너무 기쁘고 이제는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이춘기님, 경북 구미에서 생애 첫 투표 참관인을 신청해서 참관 중입니다. 참관인으로 하고 계시는군요. 소중한 한 표가 잘 행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참관하고 있습니다. 예. 류선영님, 대구에 계시는 시부모님께 전화드렸더니 이번에는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 투표하러 가시네요. 며느리 마음 알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류선영님 감사합니다. 바다향기님께서요. 어제 이재명 후보 연설 중에 갑자기 우리 정치 1번지에서 시작한 이채양명주를 언급하시는데 순간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우리 정어리들이 그토록 외쳤던 이채양명주를 잊지 않고 강조하시는 후보님을 보면서 이제 그 몹쓸 것들을 단죄할 수 있다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앵커님, 정치 1번지와 우리 정어리들 그동안 참 잘해왔지요? 정어리 여러분, 우리 모두 폭삭 속았수다. 그래요. 전혜원 원장님 어제 이채양명주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했죠? 네, 제가 바닥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이채양명주 하시면서 이 5글자 의미를 하나하나 짚으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 메모를 하다가 별표를 해놨습니다. 배웅계 정어리 TV에서 지난 총선을 전후로 이채양명주 캠페인도 하셨고 제가 굉장히 감사한 거는 자체적으로 배지를 또 제작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걸 나누면서 지난 총선에서는 정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심판론에 불을 붙여주시는 큰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 최상병 사건을 잊혀지지 않도록 또 후보님이 다시 언급해 주셨다는 게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 계엄 이후 또 유세 현장에서 제가 독특한 걸 봤는데요. 자식을 맘 놓고 군대에 보내고 싶은 부모연합 이런 피켓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될 책임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분단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모든 군의 어떤 기강을 잡고 군을 안심시키는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사실 이채양명주 제가 가슴에 딱 들었고 특히 우리 프로그램이 항상 응원했던 박정훈 대령님이라는 또 상징적 인물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정춘기 님도요. 앵커님 어젯밤 후보님께서 이채양명주를 언급했을 때 정어리언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러셨는데 우리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정어리언들이 저는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어떻게 왔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오늘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가장 큰 역할한 거 1등 공신 꼽으라면 저는 정어리언들의 이채양명주라고 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김남국 의원님? 동의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 계엄 해제를 그래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췄던 것이고요. 또 총선에서 사실은 한번 심판을 해 주신 다음에 국민들께서 또 정어리원들께서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온갖 보수 언론이 뭐 야당의 폭진이 어쩌니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 의원들이 힘을 내서 추진해야 될 법안은 추진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총선 과정에서 힘을 모아주셨던 정어리원 분들께 제가 정말 절이라도 하고 싶은데 고개 숙여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채양명주 정말 우리 정어리언들이 만들어낸 그 이채양명주가 총선에서 불길처럼 타올랐죠. 그래서 그 이채양명주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선거에서 구호 하나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 정어리언들께서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김전희 의원님? 그럼요. 정말. 근데 너무 자랑심 가득한 앵커님 모습이 예, 저 귀엽습니다. 뿌듯합니다. 어젯밤에 그 이호 작가가 찍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하늘을 위해서 어제 모인 군중들을 찍은 사진인데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파면 당시에 모였던 것보다 연합뉴스 사진인가요? 네. 예. 그때만큼 막 이렇게 골목골목 다 차지는 않았지만 어제 이재명 후보 마지막 유세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정말 적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예. 빛의 물결이 저게 지금 민심입니다. 왕자 어린님 여의도 파이널 유세 정말 감동이었어요. 오직 국민만을 위한 정치의 비전과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구름 인파와 특히 샤우팅 유세단, 시너지 유세단의 강렬한 춤과 퍼포먼스로 모두가 즐거움과 신나는 오색빛이 찬란한 응원봉으로 화합하는 민주주의가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끝나고 애국가 4절까지 부를 때 눈물이 나고 완전 감동이었어요. 어제 저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어제 연설에서 이채양명주 얘기했던 부분 한번 우리가 뿌듯하게 들어보시죠.
질서 유지는 또 어떻습니까? 질서 유지는 보수의 핵심 가치입니다. 말로만 법치를 외치던 그들이 실제로는 가장 앞서서 법을 파괴했습니다. 이채양명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태원 참사, 최해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 거기에 공천 개입, 여론 조작, 불법 선거 의혹까지 이 엄청난 불법 범죄 의혹들은 전부 그들이 그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만든 이채양명주였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저 얘기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정어리원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채양명주 심판을 외쳤는데 아까 어떤 눈 밝은 분이 오늘 백운기 앵커 보라색 옷 입었는데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생각하고 입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이채양명주 심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윤석열 파면 선거하던 그날도 유가족분들하고 같이 헌법재판소 부근 바닥에 앉아 집회를 봤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또 이태원 유가족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충복이 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나라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나라.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어깨 펴고 사는 나라다. 그 말씀에 저는 하고 싶은 모든 말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유세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공실이 너무 심하다. 자영업자 다 죽어간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한다. 어르신들의 삶이 불안하다. 미래 세대는 뭘 보고 배워야 되느냐는 한탄이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그 한숨이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라는 희망을 바로 오늘 밤에라도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꼭 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 이 정어리원 분들, 이 정어리 TV 끝나고 나서 끝까지 다 보시고 꼭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후보 얘기만 계속 하고 싶은데 다른 후보한테 혹시라도 눈길을 돌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알으시라고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이제 그 선출되는 과정을 보면 자격이 다 알겠지만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보면 절대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도 안 될 사람입니다. 어제 마지막 유세 장소로 제주도를 택했더라고요. 저는 참 두 가지 점에서 웃었는데 맨 마지막에 무슨 추리닝을 입고 올라왔어요. 아우. 와, 이제 그 폭삭 소가수다의 이름이 뭐더라? 양관식. 양관식 옷 입은 거죠. 아이고 참 어울릴 박보검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그런데 4.3 그 추념식에 갔는데 그거는요 정말 나쁜 짓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3 폭동은 공산 폭동이다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왜 갑니까? 내 말이 잘못됐다 그 말로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먼저 사과를 하고 가야 그게 인간 아닙니까? 이거 인간이 아닌 놈입니다. 어제 그 현장에서 4.3 유족들이 와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사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김문수가 국회에서 4.3은 공산 폭동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증거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4.3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노당에 의한 폭동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다. 이런 취지로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4.3 폭동 4.3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후보자께서는 폭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명백하게 남노당에 의한 폭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준희 의원님,
지금도 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밝히고 가서 써야 되는 거죠. 만약 제주에 간다면. 어저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불쾌했던 게, 아니 솔직히 김문수 후보는 사실 노동계 출신, 노동운동을 하던 분으로 출신인데, 이 아무리 마지막에 이미지가 필요하기로서니 그 양관 씨의 폭삭 소가수다의 그 이미지를 차용하기 위해서 설란영 여사하고 둘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난 정말 너무 모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아니 왜 우리가 양관영이 그 양관식이 네. 그 아이유의 그 고해승?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온갖 거를 다 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지금 어저께 딱 나왔던 게 뭐냐면 나는 양관식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설란영 여사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게 나는 어저께 너무너무 모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건 또 다른 종류의 김건희식 홍보입니다. 저희가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건드려서는 안 될 네는 그런 게 거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건들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제주에 가서 건든 겁니다. 박보검 아이유 너무나 사실 팬클럽이 두텁고 소중하게 이게 진보냐 보수냐 정치를 떠나서 다 지켜주고 싶은 너무나 소중한 아이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금 건드려가지고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 사진은 안 가지고 보면 있어요. 안 됩니다. 모자이크 나 처리해 그 주죠, 사진 피디님. 그래서 그거 있는데 예, 폭발 직전이고요. 보시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고요. 그게 안 좋으시라고 얘기를 그래서 예. 오히려 본인들은 패러디하면서 한번 띄워봐 뭔가, 주세요. 예, 지지층에 어필하고 이거 싶었는데 보세요. 아이 확 얼른 빼세요. 그래서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오히려 표에 수십만 표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에 가서 제주 4.3과 관련되어서 망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제주 4.3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미 규명이 끝났고, 그 다음에 법률도 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법도 이미 2022년도에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망언을 사과하지 않고 그냥 참배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냥 불이 나게 그냥 표구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주 도민을 모욕하는 거였기 때문에 두 가지 행보 자체가 다 오히려 펴떨어지는 그냥 선거 행보였다, 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을 떠나서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4.3은 공산 폭동이다.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놈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도 저는 의심됩니다. 저는 정말 이 가장 나쁜 정치 이벤트가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분들을 본인의 사진 찍는 정치에 이용하는 거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4.3 갔을 때 왜 유가족분들이 사과부터 해라 이 말에 얼마나 절절한 피 맺힌 한이 맺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장면에 가서 사진 찍고 이러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정치를 하기 전에 인간이 되라라는 말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박혔습니다. 그런데 이 김문수 후보의 행보가 윤석열과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주 4.3 추도식 할 때 2년 연속 불참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은 바 있거든요. 어제 보면서 역시 김문수 후보를 윤석열이 지지하는 이유가 다 있구나. 거의 정신적 쌍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새롭게님 그렇습니다. 모욕도 그런 모욕이 없지요. 사과하라는 말에 눈 깔고 주둥이 다물고 뭔 짓입니까? 어제 유족께서 사과부터 먼저 해라. 와서 이렇게 분양하고 헌화하면 뭐하냐.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영명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고 하자면 참여 못합니다. 사과하고 수박 중에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요. 참여 그냥 그만하세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입니다. 그 말은 도량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자님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영명들한테 사과 한마디를 하고 하세요.
진행하세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해 여기 처음 묻습니다. 누가니? 잠깐만 하고 오세요. 너무 가려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아니. 아까 부탁. 참 저 유족분은 점잖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떻게 점잖게 저렇게 꾸짖으실 수 있습니까? 근데 김진애 의원님 사과를 안 할 거면 저기를 뭐 하러 간 뭐하러 겁니까? 가는 거야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 저길 왜 가는 거야? 나 지금 복사수가수다처럼 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고 가는 왜 저길 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정말 사과를 안 할 거고 유가족에 대해서 거기에서 사죄하고 이러는 거 아니면 뭐하러 거기를 갑니까? 저건 오히려 모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사과를 안 하는데 뭐하러 가서 참배합니까? 그러면 뭐 표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어저께 딱 보니까 딱 전두환이 생각나잖아요. 광주에 가서 저거 했을 때 말 한마디 안 하고 모르서 하던 거 그거 딱 생각나잖아요. 어저께 정말 딱 전두환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아. 근데 희생자뿐만 아니라 저거는 저 장면을 보고 있는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과거에 우리 수해 침수돼서 그 지하방에 살고 있던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구두발 가서 이렇게 구경하는 듯한 사진을 청와대에서 찍어서 공개하는 거 보고 온 국민이 공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국민이 이런 상황에서 사망했는데 저걸 지금 구경하고 있어? 대통령 인물이 구두발 가서 그걸 또 이렇게 공개를 해? 라고 엄청난 비판이 일어서 했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국민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꼈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을까? 이번에 김문수 후보의 저 장면도 저건 유가족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무리 선거 때 사진 한 장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부길 님도요. 유가족 처분 참 격이 있으신 그러니까요. 분이네요. 나 같으면 귀싸대기 갈길 때. 네. 너무나 품격 있게 꾸짖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 자리에서 유가족의 울분과 분노,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간 맺힌 한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서 저렇게 점잖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그 서름과 그동안 억눌렸던 유가족으로서의 그 마음을 또 꾹꾹 눌러 담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 김문수 후보 사실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라는 말부터 먼저 하고 손을 맞잡고 무릎이라도 꿇고 정말 죄송했다. 제가 잘못 알았다. 용서해달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진 한 장 남기기 위해서 우르르 사람 끌고 가가지고 저게 뭐 하는 짓인지 정말 진심으로 유가족에게 그리고 4.3 영령들에게 참배하고 잘못을 빈다라고 생각하면 조용히 작은 소규모로 딱 몇 명만 가가지고 먼저 사과부터 하고 유가족을 찾아뵙고 난 다음에 용서를 받은 다음에 참배를 하는 모습을 진정 어린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저거는 그야말로 그냥 선거용 그냥 사진 한 장 찍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제주 도민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분노하셔서 더 심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나쁜 자입니다. 정말 못된 자입니다. 뭐하러 갑니까? 그러면 먼저 사과를 해야죠. 그렇죠. 사죄를 해야죠. 그렇게 말을 해놓고 거기 간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렇게 해서 또 역으로 뭐 보수표 결집한다는 이런 계산입니까? 저는요 이번 대선은 후보 대 후보의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 대 비인간의 싸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저렇게 비인간적인 것들이 나와서 뭐 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민을 모욕하는 거죠. 이준석도 보십시오. 명색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대통령이 돼보겠다 뭐 이렇게 나선다면 자기의 미래를 보여줘야죠. 그런 자가 어떻게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말을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토론장에서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들 드러나는 것 보면 그러고도 남을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도 그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밝혀지질 않았잖아요. 근데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괜히 지가 끄집어낸 거예요. 이걸로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뭐 묻혀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다 드러나요. 어제 저희가 그거 들려드렸죠.
그때 그 접대했던 그 유흥업소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는데 무려 20분이나 코가 끼어가지고 절절절 매면서 제가 지금 여력이 없어서 못 도와드린다니까요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또 녹취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번에는 변호사가 그 유흥업소 관계자하고 유흥업소 관계자가 아니죠. 그 접대한 쪽하고 이렇게 그 조작하고 뭐 이렇게 회유하고 이런 녹취가 또 공개가 됐어요. 이거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저는 김연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저 지금 그 이준석 대표님 네. 사건 그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마데우스 라이브바, 네. 그 라이브바의 술값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데우스요? 아마데우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주 먹고 좀 좋은 거 먹으면은 뭐, 한 100만 원 먹을 수 있을까요? 몇 병을 먹냐는 떨어지죠. 3병 정도 먹어야 100만 원이죠. 그럼 8월 15일에, 2013년 8월 15일에 네. 아마데우스에서 술 먹고, 네. 그 다음에는 대전 유성호텔에서 숙박을 해도 네. 130만 원 충분히 쓸 수 있겠네요. 130만 원이요? 충분히 쓰죠. 네, 그리고 일단 사실관계서 이렇게 써주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네. 가시게 되면은 네. 그 전에 저랑 상의하시고 최대한 유리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네. 딱 이 말만 할 겁니다, 변호사님. 정확하게 네. 네. 예측할 수 있는 문답식으로 좀 예상 답안지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예상 답안지를 얘기하려면 딱 이거예요, 저는. 네. 그냥, 유성에 왔을 때, 네. 아마데우스 술 먹고, 네. 그 다음에 숙소 그냥 유성관광호텔, 네. 숙소에다 모셔다 드렸다. 네, 좋습니다. 뭐 증거가 있어요. 아니면 같이 잔 애가 있어요. 뭐 마담이 맞습니다. 있어요. 장부가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건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건 다 내가 갖고 있다고 다. 네. 증거 자료는 내가 지금 다 갖고 왔어요. 뭐 CCTV든 뭐든 이런 거 다 있는 거는 네. 내가 나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로세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김철호는 내가 지시한 사람이지 이준석 대표를 모시고 다니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갑니다. 김남국 예. 의원님 변호사신데 지금 김연기 변호사, 이준석 변호사 지금 얘기한 것 저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저거는 그 유력한 증거와 관련된 진술을 할 증인에게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아예 진술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의전 담당을 했던 저 사람이 장철호 씨인가요? 저분이 아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물적 증거가 되는 거 내가 다 따로 빼가지고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변호사가 휘둘르듯이 쩔쩔 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거는 정당한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해야 될 방어권을 보장하는 어떤 변론권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변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녹취록과 함께 이렇게 조합해서 들어봤을 때 술접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술접대는 이미 거의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성접대까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의심할 수 있는 증거들이 지금 저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증거가 있냐, 뭐 아니면 같이 자네가 있냐, 이 말은 자네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 증거 다 내가 저기 했다라고 하는 건데, 김진애 의원님, 젊은 놈이 저렇게 하고 다녀. 아니 영화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 네. 아니 오늘 여기서 고르신 것도 그 중에서 좀 순한 거 고르신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어저께 그 기자님 장인수 장인수 예. 기자님 한 시간 반짜리를 다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 김철근 실장하고 통화한 거, 변호사하고 통화한 거 모든 게 다 나오는데 꾹꾹 참고 다 들었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어쩌면 영화에선 진행되는 거하고 똑같이 진행돼요. 근데 난 거기서 가장 한심했던 게 뭐냐면은 왜 어저께도 들려주셨다고 하는 그 이준석 예. 그 후보가 그 처음에 쩔쩔매잖아요. 아주 쩔쩔매죠. 쩔쩔매고 한 20분 동안 말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20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시끄러 임마 했던 놈이.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통화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러고 했는데 딱 전화할 때는 뭐냐면은 너무 사무적으로 그런 게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사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떻게 태도가 완전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간다 이거지. 이러면서 딱 하면서 그러면서 저렇게 변호사 붙여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 비서실장 붙이고 변호사 붙여가지고 가리고 덮고 이렇게 하는 거를 딱 추진하는 거예요. 야, 정말 아수라가 여기에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었어. 이준석도 정말 나쁜 정말. 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언론과 검찰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2021년 11월에 지난 대선 때 터졌거든요. 그때 이 사건 기득권 언론에서 보도조차 제대로 안 했습니다. 물론 가로세로 연구소가 처음에 터뜨리긴 했지만 중요한 합의서 김철근 정무실장, 당시에 당대표 정무실장 이준석의 최측근이라고 한 사람이 새벽에 가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녹취록과 합의서가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삼락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당시 미디어, 기득권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조차 안 했어요. 이거 보도로 했으면 선거 결과 0.73%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장부, 문자 메시지, 녹취록, 그 다음에 다양한 관계자들의 녹취록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검찰이 그냥 다 덮어져 버린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면을 하나 봤는데 왜 윤석열로 인해서 본인이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내세웠단 말이에요. 마치 권력에 당당하게 맞선 젊은 패기 있는 정치인이냐 포장을 해왔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아니구나. 커넥션 안에 들어있던 그리고 그 커넥션을 활용한 정치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분이 많이 씁쓸했고요. 무엇보다 개혁신당 내에서 드러났던 권력투쟁 과정에서 김철근 정무실장의 어떤 거취 문제도 한 요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허은하 대표가 그 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주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는 왜 이렇게 이준석 후보죠. 이준석 후보가 왜 이렇게 특정 인물을 감쌌을까? 혹시 본인의 범죄 의혹을 감싸는데 적극 나섰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추론이 듭니다. 결국 이준석이 해왔던 정치는 청년들을 위한 정치나 기득권을 깨는 정치가 아니라 결국은 본인을 위한, 본인의 권력을 위한 정치였구나. 이런 해석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참 씁쓸한 지점입니다. 아니, 그러고요. 정말 한심한 게 어저께 이렇게 그저께부터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왔으면은 정말 당장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여전히 아직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사퇴하면 단일화가 되니까. 그거 하니까 이거 뭐냐면 이 꼬라지가 아니 이게 지금 지난번 대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왜 윤석열한테 그렇게 쩔쩔맸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김건희한테 살살거렸겠습니까? 이거 덮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왜 김철근 실장한테 그렇게 묶여 있었겠습니까? 실권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게끔 그렇게 됐을 거. 저는 지금 어저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아니 김철근 그 지금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무총장이죠. 지금도 왜 사무총장 하면 모든 돈을 다 관장을 하거든요. 아니 그거 해주느라고 이번에 대선 출마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후보 사퇴도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다 들더라고.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저기에서 너무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정치인이 특히 홍보를 굉장히 쌀럽적인 정치인이 일단 자기의 흠집을 딱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걸 걸리는 게 측근한테 딱 걸리잖아요. 그 사람은 영원히 거기서 못 헤어나옵니다. 지금 그 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삼자 꼭두각 구도로 시간이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막판에 터져나온 성상납 관련된 증거들이 이준석을 오도가도 꼼짝 못하게끔 막은 거가 됐을 거예요. 지금 저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김문수 쪽에서는 받자니 이게 오히려 더 동티가 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하늘의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예. 아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요새 그 표현을 왜 이준석 후보 보고 압도적 새로움이 아니라 압도적 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 해로움인 그 비상계엄의 그 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작됐는데 저는 이 끝이 압도적 더러움으로 끝났다. 저는 왜냐하면 지난 화요일 날부터 이 더러운 기분을 떨쳐내질 못하겠어. 이거는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이 사회를 더럽게 만든다. 이거만큼은 정말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거 빨리 씻어내야지 큰일 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9분인데요. 대선 투표율 12시 현재 22.9% 1,000만 명을 돌파했네요. 사전 투표율하고 합치면 아마 이번에 8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투표율도 최고, 득표율도 최고, 표 차이도 최고. 한번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가 보십시다. 오늘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개구리님은 왜 이렇게 여러 번 보내셨어요? 개굴 하셨나요? 개구리님 4번이나 보내주셨고요. 올리아님도 해주셨고요. 뜬봉샘님, 백운기앵커님, 패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제 이름 중에 복자가 전복자입니다. 아까 제가 투표 그거 모양 말씀드렸더니 한정무님,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세정님, 저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의 현실이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개몽돼서 윤석열의 실체를 느끼고 이재명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KNA님, 백영커님 사이다예요. 저 어이없는 연놈들 정말 짜증 확시 그냥 그러셨어요. 동그라미님, 저희는 원래 5 식구였습니다. 작년 2월 17일 23 천사 같던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 2급 애교쟁이 딸 아이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함께 찍었던 스티커 사진에 도장 꾹 딸 아이에게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러 왔다고 저희네 식구 인증하고 왔습니다. 정의련님들 더 좋은 세상을 기대합시다. 건승하세요. 동그라미님 그러셨군요. 일체 유심조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모시고 주불리 안보실장 이어가겠습니다. 1부 함께 해주신 김진애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전혜연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